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모터가 한 8개, 9개가 돌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상적으로 이 고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꼬리가 한번 헤엄을 칠 때 물을 얼만큼 밀어내는지, 그리고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얼만큼 추진력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프로펠러식이 아니라 직접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 고래 같은 경우에 날개가 없으면은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서 그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속도와 얼마의 힘으로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주로 이런 제작보다는 이런 어떤 고래가 헤엄을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 힘이나 어,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역할들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각각 모터를 방수하고 그리고 헤엄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날개의 힘과 날개의 모양 그리고 날개의 형태 등을 계산을 하였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고래가 직접 부유 쓰레기들을 잡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동이 되어야 될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디자인해 본 결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래라고 해서 뭐 날개 모양을 지금 여기 움직이는 날개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밀어낼 것인가 하면은 그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모터가 얼만큼 돌아가야지 가장 이상적인지를 계산하는지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음, 제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과 그리고 기계과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었는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은, 기계과에 가면 저 혼자 자동차를 한 대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과 이름이 기계항공공학부이기 때문에, 어, 항공이라는 말도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또 혹해서 들어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항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비행기에 뭐 날개도 만들고 비행기의 전체적인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기계과에 가보니까 제가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항공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항공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항공과의 연구실이 대략 한 20군데 정도 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연구실은, 비행기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날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하루 종일 컴퓨터 계산만 합니다. 즉, 뭐, 비행기 날개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구조물, 즉,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지를 계산만 하는 그런 연구실도 있고요. 또 제트 추진을 하는 연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료를 적절히 분사하고 압력을 주고 그리고 이 부피를 제어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만을 하루 종일 하는 연구실도 있고요.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나 양력이 얼만큼 발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기의 힘만을 계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해서 비행기의 효율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계산만 하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험을 하는 연구실 같은 경우엔 하루 종일 날개만 깎아서 실제로 날개가 얼만큼의 힘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연구실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고래 로봇을 만들면서 11명의 학생이 들어갈 때 11명의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11명의 학생이 굉장히 부족한 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맡은 역할이 모터가 얼만큼의 속도와 힘을 내야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체역학을 잘하는 학생, 즉 유체역학이라는 게 공기저항이나 유체에서의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도 필요하게 되고, 또
고체역학이라고 해서 이 날개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단단한 정도를 가졌을 때 가장 큰 힘을 내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학생도 필요하고, 직접 조립하는 학생, 그리고 직접 전기 배선을 만드는 학생, 그리고 뭐 컴퓨터를 다루는 학생, 또 이거 같은 경우에 원격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도 직접 만들었었는데 서버를 만드는 학생, 또 이 고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심미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도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기계과라고 하면은 진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어, 모든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만드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만들어진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직접 만드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외주 생산을 통해서 직접 쇠 깎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저희는 3D CAD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디자인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영화에서 볼 때는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어 일단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를 일일이 알아내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또 어, 이런 것들이 착용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착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립하는 메커니즘을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시는 이 가슴에 있는 그 동력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기계과 말고도 원자핵 공학과라든지 다른 어, 에너지를 다루는 연구실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기계과 학생들한테는 보면서 저게 가능하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 발 두 쪽에서 그 출력을 하는 그 어떤 추진력을 내는 것들이 두 개가 나오고 손 두 개, 그래서 총 네 개를 이용해서 일일이 제어를 하는데 이거는 아직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봇이 사람이 지금 이 로봇을 착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센 힘을 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방향으로 힘을 더 내게 해주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즉, 뇌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사람 근육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기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벗는 이런 구조도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을 직접 착용을 하게 해주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가 전혀 오차가 없이 착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생각보다 기계과에서 하는 것들이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공대에서 하는 것들이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제어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과나 뭐 공대에서 직접 만드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공이나 생산을 하는 쪽, 그러니까 어떤 직접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제약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직접 디자인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컴퓨터로 어떤 거를 하든지 뭐든지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다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또 제어를 하고 센서를 통해서 결과를 예상하고 또 비행기의 속도를 예상한다거나 비행기의 속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시대로 확실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학으로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사촌인 친구도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과를 갔고 불편함이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